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게 정말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감이 잡히실 거고요. 그래서 플래시로운에 의한 해킹, 플래시로운은 그 나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래시로운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세요?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플래시로운을 좀 알고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플래시로운이라는 게 이제 이게 크레딧 베이스드 스테이블 코인 빈스톡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빈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여기에 플래시로운에 의해서 최근에 1억 8천만 불 지금 당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고, 우리가 플래시로운이 적극적으로 사용돼도 괜찮을 거는 플래시로운이라는 게 조금 저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남들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건가 봐요. 됐어요. 그 전에 우리 유리 수업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설명을 부진하게 했던 것 같으니까 유니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유니 수업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유니 수업을 우리 만들 때 이제 유니 수업 우리 덱스잖아요. 탈중앙화 권에서 쓰이게 처음 제대로 만든 게 이제 그 유니 수업이란 말이에요. 탈중앙화 권에서 디센트럴라이즈 엑스체인지 덱스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덱스는 누군가가 주도하는 뭐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드할 때 혹은 우리가 빌드를 할 때 우리 퍼플 스테이트가 빌드예요. 퍼플 스테이트 우리 코인반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퍼플 스테이트 코인 만들어서 코인 나눠줘야 되는데 아시죠? 우리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퍼플 스테이트를 만들고 퍼플 스테이트 액티비티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코인 만들어서 주자. 돈 내는 사람은 코인 받아갖고 코인 가져가게 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내는 사람은 돈 내고 무슨 액티비티로 자기가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도네이션 하고 이러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코인을 상장해가지고 그래갖고 상장한다는 게 우리 스왑에다 올리는 게 제일 쉽고요. 상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센티브 받은 건 실제로 모니타이즈 해갖고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프로젝트 코인 만드는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도 해줄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어드랍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사기도 하고 코인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파이낸셜 프리덤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덱스는 디센트럴라이즈 엑스체인지는 무슨 중앙화된 저기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때 우리 지금 보통 센트럴라이즈 버전을 저기서 만드는 건 거래소에서 만드는 건 오더북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자 팔자 해갖고 매칭해갖고 사자 팔자로 하는 건 오더북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냥 유니스왑 이렇게 해가지고 USDC 사갖고 이더로 바꿔주고 이런 스왑만 하는 거, 그걸 유니스왑 형태라고 스왑 방식이라고 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그 오더북 방식으로 하면은 선물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합은 유니 수합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 때문에 또 떠들까봐 자꾸 아시겠지만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수시 수합이나 이거 뭐 그다음에 뭐 있나요? 저기서 만든 거 BSC에서 만든 거 팬케이크 수합 이런 것들이 다 유니 수합 카피해 갖고 하드코크해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시 수합은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수시 수합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 코드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똑같다고 그래요. 수시 수합. 수시 수합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이걸 오픈 소스로 넣어놨으니까 공개를 해놨으니까 누가 그거 하드코크 해갖고 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누가 실제로 하드코크 한다고 손들었고 거기다가 누가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서 수시 수합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프로그래머들 많은데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수시 수합 좀 카피해줘 그리고 하드코크 해줘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죠? 저런 분 어디 갔어? 이든 형은 어디 갔지? 그런 분들이 이제 하드코크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수시 수합 대신에 미꾸라지 수합 뭐 이렇게 갖고 만드는 거예요. 망고 수합. 그다음에 그런데 유니 수합이 여태까지 그 전에 수합하고 그 전에 거래소하고 확실히 다른 건 유니 수합은 x 곱하기 y는 k 요걸 메커니즘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수합을 해줬다는 거예요. x 곱하기 y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래 수수료는 0.3%가 유니 수합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더가 내가 이더 풀이 이더 10개하고 토큰 TKN이라는 토큰이 500개 있어갖고 요 비율로 들어가 있을 때는 5,000 K가 5,000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개를 더 산다 그러면 받는 게 1대 50인데 1대 50을 받는 게 아니고 45.5개를 받아요. 그게 K 값에 의해 갖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y 그래프는 이렇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x, y 그래프는 이렇고 그래서 이성호 사장 얘기할 때 맨날 그래프가 이렇고 이런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자농사 짓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게 생긴다. 이런 수업에서는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게 생기는데 유동성을 내가 가격이 나이라는 그 코인이 10,000개가 있고 이더가 20개가 있어서 500불로 해서 2만 불이면은 50대 50으로 있는 건데 10,000개하고 여기 10,000불어치 있는 거라서 여기 1불짜리니까 10,000개 2만 불 있는 건데 가격이 이더가 상승하거나 이더가 하락하면은 무조건 손실은 생기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임퍼먼트 로스라는 게 미슬리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적으로 너무 오해의 여지를 임퍼먼트 로스라는 게 로스가 꼭 마지막에 보면은 안 생길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항상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항상 생기는. 왜냐하면 그 본래의 가격으로 다시 안 돌아와요. 어쨌거나 다이 값이 오르거나 이더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쨌거나 방향이 바뀌면은 저기는 생긴다는 거예요. 에러는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손실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계에 의하면은 이걸 유동성 공급하는 툴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유동성 공급자들은 통계에 의하면 50%가 돈을 잃고 나온대요. 물론 혹자는
혹자는 99%돈 잃고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래서 그래요. 항상 인포먼트 로스라는 게 꼭 로스가 안 생기는 것처럼 포장을 해놨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로스는 생기게 돼 있고 통계에 의하면 반이 손해보고 나온다고 했는데 좀 극단적인 사람은 거의 99% 손해보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고 있다가 거래비가 항상 거래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인포먼트 로스보다 항상 크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포먼트 로스를 항상 교정을 해가면서 자기가 그 거래비가 자기 그걸 항상 거래비에 의한 수익이 로스보다 항상 커야 된다 하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건데요. 통계에 의하면 반이 실패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 통계 처리한 사람은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은 2개월 동안 47만 원 잃었다 이러고 그런 통계에 가장 많이 잃은 사람에 대한 저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동성 툴에 돈 집어넣는 거는 정말 잘 알지 않으면은 손해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농사 짓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포먼트 로스를 해칭하는 방법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옵션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해칭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델타 뉴트럴이라는 전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델타 뉴트럴에 대한 거는 제가 이성호 사장이 얘기할 때마다 임할 때마다 한 10번씩 얘기하거든요. 델타 뉴트럴에 대한 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 특히 인포먼트 로스하고 관계된 툴에 투자할 때는 그런 거 모르면은 잘 아는 사람한테 돈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사실. 모르면은 이거 인포먼트 로스 나게 돼 있는데 99% 난다고 그러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50% 난다고 그러면 자기가 느끼기 99%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잃고 나온 사람들 많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해칭하는 방법이 아까 옵션으로 이게 이제 인포먼트 로스 커브인데 내려가도 저희가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가 나고 올라가도 손해가 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손해가 난다는 건데 이번 옵션 커브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해칭이 된다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갖고 하는 방법이 이런 논문들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읽겠냐면은 핀 넥서스 옵션스라는 데서 맥킨 그래프. 그 다음에 유니서 버전 3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 어떤 구간에 대해서만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사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가만 보면은 장단점이 확실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유니선 버전 3를 우리는 유니선 버전 2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이런 게 있고요. 유니선 버전 3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백서 보실 때 그래서 유니선 버전 2, 3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아비트라지는 설명 안 할 거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기서 지금 오늘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유니선 버전 2에 기반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가격을 유니버스와 버전 2를 가지고 가격 아비트라지는 가격 저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가격 스테블라이즈를 유니스와 버전 2를 갖고 했다고요. 근데 유니스와 버전 2가 아니고 3면은 정해진 구간에서만 가격 형성이 되면은 좀 곤란할 방법도 있어요. 자동화하기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스테이블라이즈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버전 3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비트라지는 제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비트라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아비트라지 하는 걸 한번 하면서 좀 배워갈 방법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트라지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아비트라지 중에서도 플래시 론 가지고 아비트라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아비트라지라는 게 뭐냐면 가격 차이가 양쪽에 날 때 양쪽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는 가격 차이가 같은 거래소에서도 날 수가 있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도 날 수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 있는 것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비싼 데서 사갖고 싼 데 가서 팔면 되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가지고 가능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 서로 투덜대지 말고 김치 프리미엄 빨리 이용해갖고 가서 김치 프리미엄 발생한 데 가서 팔고 다른 데서 사고 하루에 한 10번만 하면 만불 갖고 10번만 하면 1000불씩 번다. 김치 프리미엄 한 10%씩 됐던 적이 있잖아요. 하루에 10번만 한다고 그러면 만불 갖고 하면 만불 버는 거다. 10%가 김치 프리미엄 따라. 그거 한 사람이 되게 많죠? 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비트라지 종류죠. 아비트라지 종류 중에 하나. 아비트라지 하는 거는 일드가 덱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간 발생하는 차이가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익스체인지 간 차이 갖고 하는 방법. 그죠? 익스체인지마다 가격이 다르면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거 발생하면 빨리 가서 사고 팔고 열심히 하면 아비트라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합 프로토콜 내에서 발생하는 방법. 저희가 필요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 손가락으로 하면 되게 어렵고요. 프로그램 짜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다는 뜻은 제가 손가락으로 할 시간은 별로 없었고 누군가가 프로그램 짜줘야 되는데 제가 아닌 프로그램 짤 사람이 그렇다는 거. 이거 플래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스왑 한번 리뷰한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거 유니스왑 갖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거고. 유니스왑 가지고선 혹시라도 유니스왑에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유니스왑의 여러 가지 이 인포먼트 로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가 발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한번 토론하고 말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이성호 사장인데 이성호 사장한테 언제 이거 한번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성호 사장이 오늘 준비됐으면 그거 할 거고요.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그 다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빈스토크 해킹입니다. 빈스톡입니다. 빈스톡 해킹입니다. 플래시론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랜딩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파이 중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줄 때 내가 이더리움 2만 불 가지면은 150%까지는 빌려줘요. 150%라고 하면 만 불 빌렸다고 했죠. 150%가 아니고 15,000불을 가지면 만 불까지는 빌려줘요. 그러니까 콜렉터럴이 담보가 150% 이상 돼야지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 이하가 되면 저희가 됩니다. 리퀴데이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처리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청산됩니다. 청산.
그런 게 이제 랜딩 플랫폼인데 그 대표적으로 나이라는 코인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랜딩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 빌리고 돈 넣고 내가 돈 넣고 이제 랜더가 돈을 넣어놓죠. 돈을 넣어놓으면 바로가 내가 여기서 바로를 하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이고 바로원은 일단 150% 자기가 저기를 담보를 제공해 놓고 빼가는 거죠.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이더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더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이더 그냥 갖고 있고 이더를 담보로 맡겨놓고 딴 거 나이 갖고 딴 이자농사 짓다가 저기로 하면 나이나 무슨 그런 코인을 준다고요. 랜딩 플랫폼에다 돈을 넣으면 그럼 거의 코인을 나이로 받아가지고 나이 갖고 이자농사 짓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를 받으면 또 나이를 또 랜딩 플랫폼에서 또 집어넣어서 또 저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너댓 번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너댓 번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너댓 번 돌리는 사람은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고란 기자가 한 방에 39억이가 헐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갖고 한 5번쯤 돌려갖고 저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물 옵션 가면은 왜 레버리지 할 때 레버리지를 시켜주는데 선물 옵션을 레버리지를 해주는데 마진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진 거래라고 그럴 때 내가 100불만 가졌으면은 5배로 500불까지 빌려주고 그 베팅을 할 수도 있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20배까지 해줬어요. 그죠? 120배 사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20배까지 돈 빌려주고 그랬었어요. 120배까지 주면은 가격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청산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했을 텐데 고란 기자는 그것도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한 방에 캐시를 39억을 우선 베팅을 하진 않았을 거고요. 이게 한 5억쯤 집어넣고 레버리지 해놓고 레버리지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또 그것 갖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9억을 한 방에 하루에 털렸다고 하루에 청산당하니까 이게 한 번 집어넣을 때는 5번 집어넣으면 5번에 걸쳐 저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언와인드를 해놓으면 언와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와인드를 못하고 한 방에 털리면 5개가 다 털리는 거죠. 다만 랜딩 플랫폼은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디파이 중에 랜딩 플랫폼이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혹시 슬라이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었지만 슬라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슬라이드 항상 공개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시 로우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줄 때요. 돈을 빌려갈 때 내가 돈을 한 트랜잭션 안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아버릴 수가 있으면은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려. 내가 이더를 100개를 빌려. 이더가 아니고 나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를 100개를 빌려. 그리고 사용을 해. 그리고 트랜잭션 끝날 때 갚아버려. 그럼 트랜잭션이 거래잖아요. 거래에 내가 거래 시작했어. 그 돈 빌리고 그걸 가지고 딴 짓을 막 해. 다른 사람한테 론 주고 뭐 하고 아비트라지 막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과장을 했는데 뭔가 오퍼레이션을 해서 마지막에 트랜잭션 클로징에서 갚는 것까지만 하면은 그게 한 트랜잭션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잭션이 마지막에 자기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를 못했으면 그 트랜잭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을 애초부터 안 빌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돈을 내가
이 거래를 해. 커피집에 나가고 커피 마시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돈을 줬어. 커피 가게 주인이 100불을 받아가지고 뒤에 가서 커피를 안 만들고 커피 만들어서 커피를 줘야 되는데 커피를 못 만들고 100불을 되돌려줬어.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뒤에서 뭘 딴 걸 했어. 근데 거기 서 있는 동안 저건 벌어져갖고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불 나는 되돌려 받으면 아무 일도 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랜딩 플랫폼에 유동성 제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저희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면 되게 곤란한데 그게 플래시론이에요. 내가 한 트랜잭션 안에서 돈 꾸고 갑부를 한 방에 하고 중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박 성공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하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은 수수료만 받으면 돼, 수수료. 그게 몇 분 사이에 얼마 시간 동안 있는 트랜잭션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블락이 형성되는 시간이잖아요. 코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코인마다 다르고요. 네. 트랜잭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하고 마지막에 저기 블락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 넣어줄 때까지 그죠? 그래서 블락에 완전히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10분이 되겠지만 10분 이상인 거죠 사실은. 그 트랜잭션을 내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가 그 트랜잭션을 블락에 넣어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B가 돈을 100다이를 빌렸어요. XYG한테 돈을 빌렸어요. XYG는 저기입니다. 랜딩 그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제가 플랫폼이라고 그랬다가 프로토콜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딩 플랫폼에서 돈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XYG 프로토콜에다 유니스왑이라고 합시다. 유니스왑에다 돈을 넣어놨어요. 넣었다가 그러면 B가 와갖고 100불을 빌려. 100다이가 불이에요. 100불을 빌려. 그래놓고 그걸 뭐 해?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그샘플이 이번에 그 해킹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그샘플을 실제 이그샘플을 볼 텐데 이그샘플을 100불을 빌려 그거 플래시로 이게 내가 100불을 빌렸잖아요. 100불을 빌려갖고 보팅할 때 썼어. 응? 보팅할 때 프로토콜 잘못 만들면요 우리가 이제 다오잖아요. 다오가 100명밖에 없어. 근데 다오 코인이 100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여기서 100개를 더 민트를 해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면 200표가 나오는 건데 내가 50표를 받는 거잖아. 그죠? 나한테 50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표는 다른 사람들이 저걸 안 할 거잖아. 그 50명이 다 100명이 다 안 할 거잖아. 50%가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머저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67%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에 맞는 만큼만 빌리면 되잖아. 그걸 투표를 했어. 투표를 해가지고 모든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오게 해. 응? 프로포절을 미리 만들어 놔갖고 그 프로포절이 억셉트 되게 해. 그래놓고 투표 끝났잖아요. 투표 끝나면 내가 우리 퍼플 스테이트 코인 필요 없어. 그럼 되돌리면 되잖아. 여기서 한 건 뭐예요? 빌린 거밖에 없어. 빌린 것도 같은 트랜잭션에서 빌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래시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저는 아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이브라고 읽으면 에이브라고 읽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에이브라고 읽으시면 저는 아베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베라고 말할 때는 에이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베라는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잘 쓰고 있어요. 잘 쓰는 게 왜 잘 쓰냐면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전한 투자인 거예요. 그죠?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으로는 트랜잭션이 발생 안 하니까 내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나는 듣지도 못했어. 왜냐면 트랜잭션에서 갔다가 온 것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돈은 그대로 있어. 그죠? 트랜잭션이 시작했는데 빌려갔어. 끝났는데 내 돈은 다시 들어와 있어.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트랜잭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내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 대신 나는 이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수료를 받았어. 0.9%인가 그래. 0.9%를 받았어. 신나죠, 그죠? 투자자들은 신나는 이런 유동성이에요. 그래갖고 아베는 어떤 거를 하냐면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 내가 거기 이더를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이더를 넣었더라면 이더가 저기서 이런 그 플래시 로운에 쓰일지 안 쓰일지를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넣을 때 나는 여기 쓰게 해도 돼. 그러고서 오케이를 해놓으면은 그냥 오케이. 그래서 아베에 가면 어떤 일이냐면 그냥 알고리즘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선 프로그램 짜면 돼요.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코드도 이렇게 샘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고선 고치고 아니면 내가 새로 짜줄게. 거기 또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로 사용하는 게 의외로 그리 어렵진 않게 돼 있다. 특히 아베는 이걸 장려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그 플래시 로운이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거래소가 차이가 날 때, 거래소가 가격 차이가 날 때 아비트라지 할 때 이거 쓰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한 거래소에서 사갖고 내가 돈 빼고 그런 그 뺀 거에서 다른 데 갖고 팔고 그거 가지고 다시 와갖고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김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김치 프리미엄 한쪽에서는 10불인데 다른 데서는 12불이야. 한 번 할 때마다 20%씩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트랜잭션 하나에. 하나는 바이낸스에 걸어놓고 하나는 여기 업비트에 걸어놓으면 양쪽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플래시 로운 갖고 더 좋은 거는 플래시 로운 특징은 내가 담보를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운을 하는데 로운을 트랜잭션 시작할 때 빌렸다가 끝날 때 갚아. 못 갚으면 트랜잭션 없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면 트랜잭션이 페일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트랜잭션 자체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빌리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클로징이 안 되잖아. 끝. 그죠? 그래서 플래시 로운 할만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플래시 로운 하면 된다. 그거 잘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플래시 로운 아비트라지 우리 보통 쓰는 게 이제 아비트라지 할 때 쓰는 게 굉장히 잘 쓰이고 좋게 쓰일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아직 이걸 안 해봐가지고 나도 프로그램 같이 짜면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할 사람 필요해. 같이 하시죠. 네. 이거 같이 하실 분 재밌어요. 할만하잖아요. 손해를 안 보니까.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담보가 필요 없어. 그죠? 빌리는 사람은 담보를 줄 필요. 아까는 담보를 내가 냈어야 되잖아요. 150%의 담보를 내가 확보를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죠? 담보 낼 필요도 없고 담보 없이 빌려가지고 그것도 큰 돈 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더를 1000개 빌릴 수 있어요. 이더 1000개 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00개 빌려갖고 못 갚으면 그냥 끝. 못 갚으면
빌린 게 아예 없어져. 빌린 게 아예 없어져. 커피집에서 커피 100불 줬는데 준 거 자체가 행위 자체가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냥 갔다 오지도 않아. 그냥 가는 것도 없어. 그냥 내 손에 본래 있었어. 이게 되는 거야. 그죠? 혹시 내가 이거 나보다 플래시 로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저거 아닌데 이러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액션 자체가 없어지는데 가령 그 현대 인터넷 갖다 빌렸는데 빌리는 것로 트랜잭션이 시작을 했는데 트랜잭션이 끝나질 않았어.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못한 거네. 없는 거죠. 그렇죠. 트랜잭션이 빌리려고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네, 빌리려고 했다 빌리는 액션도 못한 거네. 그렇지. 네. 그 저기가 안 들어 블록체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끝나질 않았어.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공격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게 문제는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공격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꿀 수 있어. 내가 담보 없이 이더를 10,000개를 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더를 갖고 내가 1,000개를 가지고 아까 마진 트레이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개를 갖고 5,000개를 빌려. 한 번 더 빌리는 거예요. 난 4,000개 아니고 9,000개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BAT는 여러분들 BTC라고 생각을 하세요. BA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BAT라는 코인이 나중에 BAT라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로고가 이렇게 생긴 코인이 있어요. 웹 3.0 그 설명할 때 BAT라는 코인이 나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마진 트레이딩을 해갖고 5배 레버리지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5,000개를 빌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저 벤트를 그냥 사버려. BTC를 사버려. 유니스왑 갖고. 그럼 유니스왑 갖고 BTC를 5,000개 이더를 갖고 BTC를 사버리면 확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내가 해가지고 이쪽에서 팔아버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5,000개 넣었다가 다른 데 넣어놨다가 여기서 100개를 가격 확 올라갔으면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2배가 됐으면은 난 4,000불 여기 4,002 더 남아있던 거 그냥 5,000개 팔아가지고 5,000개 갖고 팔아치운 거고 이거 저기 한 거 여기서 저기 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팔았으면 마진 트레이딩 한 거에다 도로 갚아야 되잖아요. 1,000개 도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개 갚지 않고 그냥 요거는 날려버려. 1,000개 날려버려. 내가 1,000개를 가지고서 5,000개를 산 거니까 날려버려. 그러고 자기는 여기서 생긴 수익을 전부 다 챙겨버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걸 팔면 이걸 BTC 벤트를 BTC라고 생각해요. BTC를 샀는데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팔았잖아요. 팔면서 상세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나중에 나한테 남는 거는 이더만 남아. 그래갖고 수익은 내 원래서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어택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택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저기가 약간의 사기 어카운트가 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어택입니다. 어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가격을 한쪽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올릴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 데이터를 전체 그 가격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오라클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 볼륨이 어마무시하게 이더를 한 5,000개씩 빌릴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확 올려서 플래시 로운이죠. 플래시 로운 기억하죠? 이게 한 트랜잭션에 이걸 다 만들어갖고 발생시키면은 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한 방에 그렇게 한 방에 이게 일어나도록 쉽지는 않다. 근데 일어날 가능성 항상 있죠. 그죠? 한쪽에 가서 나 많이 갖고 가서 한쪽에 가서 막 저기를 여기 뭐냐 플래시 로운에서 3,000개를 빌렸다가 그걸 3,000개 나중에 내가 오늘 한참 설명하려고 막 들여다봤는데 잊어버렸어요. 한번 저기를 하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되게 설명은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오라클 프라이스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그걸 올린 상태에서 팔아버려요. 그럼 올린 상태에서 팔아버리고 나는 그 다음에 다시 플래시 로운이니까 가격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팔아갖고 그거 가지고 갚아버려. 사가지고. 그렇죠. 사갖고 갚아버려.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이런 조작까지 들어가면 이제 약간의 사기 인텐션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약간의 사기 행위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해킹 어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거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 민팅을 할 때 이건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테이블 코인 민팅을 할 때 보통 스테이블 코인 민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비트코인을 넣으면 수압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넣으면은 비트코인만큼 비트코인을 100개 넣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늘 1,000불이다. 이거 드릴게요.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100개를 샀다고 치세요. 100개를 샀다고 100개 뭐냐 헷갈린다.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민팅을 할 때 내가 스테이블 코인 민트를 할 때 내가 누가 비트코인을 2개 넣었어요. 비트코인 하나가 뭐 10,000불이라고 하면 우리 20,000불 스테이블 코인을 민트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민트 할 때 함수를 이게 트랜스퍼를 그러니까 내가 2만 개를 민트를 해갖고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줘야 돼. 그렇게 갖고 보통 수압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 저기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을 사람들이 안 돼요. 손을 안 돼. 그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펑션 이름이 save transfer from 이라는 펑션 이름을 스탠다드로 쓰는데 그게 저희가 안 오너십을 체크 안 하고 그냥 민트하는 게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함수나 그냥 중간에 오버라이딩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너십은 다른 사람 건데 다른 사람 지갑으로 가주는 거야 이거 그냥.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되게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내가 들어온 거는 BTC 2개밖에 없는데 2만 불 민트가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10만 불 민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으면 손도 못 대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플래시 로운 서포팅 하는 거는 아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를 가면은 플래시 로운을 아예 장려를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아베에 가서 그 다음에 플래시 로운이 가능한 거래소는 플래시 로운을 장려를 안 하더라도 플래시 로운이 가능한 것들은 유니스왑의 수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니스왑 수압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유니스왑 가면은 먼저 내가 수압을 할 때 나이가 먼저 들어와요. 응? 나이가 저희가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한테 먼저 들어온다고 해요. 내가 수압하고 싶은 코인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코인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수압이야. 들어오고 주면은 그게 수압 끝. 그죠? 근데 수압에서 유니스왑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받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오퍼레이션을 해. 다른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다른 코인을 넣어줘. 예컨대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이더하고 다이하고 바꾸는 수합을 한다고 치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더를 주면 돼. 다이를 받고 이더를 주면 돼요. 그죠? 근데 다이를 먼저 받았어. 그럼 그 다이 갖고 그 다이하고 이더 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하고 이더 페어가 된 풀. 그 다이를 먼저 받았어. 다이를 먼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투표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트랜잭션 끝에 이더 갖고 갚는 것만 하면 수합이 유니 수합에서 수합까지 되고 플래시 로그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니 수합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예 플래시 로그 메서드라는 걸 프로그램 샘플까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DYDX도 솔로 마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게 된다. 아벨을 가면은 이렇게 저기까지 다이어그램까지 다 있어요. 플래시론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고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주고 아까처럼 그 저기까지 있고 인스트럭션까지 알고리즘까지 쭉 적어놔도 거기다가 샘플 코드까지 다 있어요. 잘 쓰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빈스톡 해킹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빈스톡 해킹을 좀 플래시론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빈스톡 해킹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리얼 익sem플이 되는 거죠. 빈스톡 해킹은 며칠 전까지 4월 초까지 4월 9일인가 해킹을 당했는데 4월 9일이에요? 며칠 전까지 해킹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컸어요. TBL이 150만 불이고 150만 불 플러스 리퀴디티는 130만 불 플러스 그리고 마켓캡이 95만 불 95밀리언 플러스 이게 제가 150밀리언 그러니까 150밀리언이면 1억 5천만 불이네요. 그죠? 이거는 1억 3천만 불, 이거는 9,500만 불. 마켓캡이 왜 작지? 이러고 생각하실 텐데 모르겠어요. TBL보다도 마켓캡이 왜 작은? TBL이 이게 왜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광고한 게 이런 거예요. 그대로 하면 다 몇 개 떠온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빈스톡 백서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백서는 어떤 백서냐면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백서예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그래서 빈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기먼트는 오늘날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 플러가 많은 그 플러드 스테이블 코인 임플리먼테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떡같이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르기먼트가 개떡같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면 이런 게 돼야 돼. 첫 번째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탈중앙화를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돼. 무조건 탈중앙화 해놔야 돼. 두 번째는 콜렉터럴이 있으면 안 돼. 콜렉터럴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이성우 사장이 되게 야단칠 만한 얘기인데 콜렉터럴이 없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어떤 게 있어요? USDT 그죠? USDT는 은행에 자기네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클레임하기는 은행에 달러가 지금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USDC도 은행에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다소 사기이지만 그죠? 그 중에 40%인가 50%는 노트가 어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음이 난 뭔지 모르는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어음이라는 거를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콜렉터럴이 정말 얼마나 있니 하는 거 갖고 메저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린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서는 콜렉터럴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는가 그냥 콜렉터럴 줄이는 건 방안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콜레터럴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하고 스테빌리티를 훨씬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럴듯해요, 그죠? 그리고 빈스탁 프로포저는 자기네들은 크레딧 베이스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무슨 얘기 같아요? 딴 건 없는데 우리는 신용이 좋아서 막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신용이 무지하게 좋아서 그냥 막 찍어도 돼. 응? 달러, 그죠? 달러. 대표적인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거는 자기네들은 오라클을 사용하는데 오라클을 우리 보통 체인링크에서 오라클을 받는데 그걸로 받지 않고 우리는 오라클을 어디서 받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길게 써놨어요. 오라클 데이터를 원체인에서 받는데 원체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원체인 오라클을 받을 건데 그거를 원체인 오라클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유니스왑에서 받을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니스왑에서 그 저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오라클 받는 방법이 그게 좋은지는 계산을 잘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해놨어요. 다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킹할 때 아까 플래시 로운 갖고 그 보팅하기 딱 좋은 해킹 스타일로 만들어놨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는 이런 게 문제인데 실수한 거는 보팅을 할 때 플래시 로운 한 돈이 들어와가지고 보팅하면 안 되잖아요. 플래시 로운 한 돈이 들어와가지고 플래시 로운 한 코인이 들어와서 보팅하면은 언제든지 또 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털렸어요 다시. 어쨌거나 이 지금 나우에서 생기는데 우리는 그래서 빈스탁은 디센트럴라이즈드 크레딧 퍼실리티를 이용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길게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오라클 계산하는 방법인데 말은 들을 게 어려워요. 이건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말 들을 게 어렵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코인이 있어갖고 USDC라는 코인이 있다고 치면 USDC하고 이더하고의 레이쇼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빈스탁하고 이더하고의 레이쇼를 같게 만들어주면은 오퍼레이션을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줘서 어떤 기간 동안 평균이 P가 이 평균 P가 1이 되게 하면은 스테이블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오라클을 그 저기에서 그 온차인에서 받겠다고 해놓은 게 바로 이 함수를 실행하려고 한 겁니다. 다 만들었는데 해킹이 일어났어요. 플래시 로운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플래시 로운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냅스라는 브릿지를 통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토네도 캐시라는 게 있어요. 저기 믹서입니다. 돈 믹서하는 거. 돈 믹서하면은 세탁이 되기 때문에 돈 세탁을 해주는 저 프로토콜이 있어요.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4월 16일이고 4월 16일 날 발생한 거구나. 4월 16일 날 이 사람들이 그 BIP18이라는 프로포절을 내놔요. 그래갖고 그 프로포절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있는 저기 그 멀티에 들어가 있는 코인을 자기네 코인으로 자기네 지갑으로 다 집어넣는 거, 다 옮겨놓는 저기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포절을 내놓고 16일 날 넣어놓고 17일 날 이더를
101 이더를 가지고 여기서 집어넣어 갖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네 거 다 만들고 나서 24,838개를 빼갑니다. 자기 사람들 볼트에 있는 걸 그냥 빼갑니다. 투표에서 그만큼 자기나 생각을 투표에 했다는 거죠. 투표에 이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에 있는 볼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볼트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자기 주소로 옮기는 거를 투표를 해서 그 투표가 통과가 됩니다. 이거 한 트랜잭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옮겨간 다음에 다시 세탁 거쳐가지고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끝. 그래갖고 털린 돈이 이날은 7,800만 불이 털렸다고 그랬어요. 7,800만 불이가 털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산 전체를 해보니까 1억 8천만 불이가 털렸다고 그랬어요. 플래시로운 사용을 이렇게 혹시 다오 메커니즘의 약점을 딱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오 메커니즘의 약점이 아니고 다오 메커니즘에서 보팅 프로토콜의 실수죠. 네. 거기에 이게 오디트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그건데 우리가 서비스가 여기 지금 시사점이 그건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프라이스가 1불로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져갖고 지금 10센트 돼 있어요. 지금 1불로 그냥 스테이블 하니까 가다가 그냥 한 방에 떨어져가지고 10센트로 들어갔는데 여기 저희가 지금 여기 가격표입니다. 10센트. 여기는 아예 유니수업에서는 아예 저기가 없고요. 10센트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저기가 여기 저기 파운더한테 야 니네들 그거 리커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크레딧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수학식을 얼마나 많이 잘 써놨는지 몰라요. 설계도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시사점은 나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플래시 로운의 강력한 피처는 우리 기억을 해둬야 될 거라고. 프로그램 잘못 짜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잘못 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 그런데 이럴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더 101개 빌려가지고 몇 개, 그것도 우리 이더 101개 빌릴 때 저것도 담보도 안 넣었을 거 아니야. 그죠? 담보도 안 넣었어. 그래놓고 아까 몇만 개 훔쳐갔죠? 24,000개 훔쳐갔잖아요. 그럼 플래시 로우는 이렇게 해킹하는데 사용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죠? 해킹하는데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어차피 도구잖아요, 도구. 그죠? 우리가 망치를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고 나쁜 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분야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돈 없이 창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딥마인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프로그램 짜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빈스탁의 비행이 옛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크레딧만 갖고 아무것도 없이 담보 없이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실수가 한 방에 벌어지면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논문 중에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사 built to fail. 그 페일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논문이 이럴 때는 장난 아니라고 들리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거예요.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성공하는 게 이제 루나인데 거기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근데 담보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담보가 있으면은 최소한 2-to-1 스플릿을 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뭐 도둑이 재발적인 경우 혹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왕창 사겠다. 아 루나에서 네. 그렇죠. 루나가 요즘 비트코인 왕창 사는 게 자기네들이 좀 집착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 중요성. 우리 서비스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실 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 보면은 참 짧아요 프로그램이. 그래갖고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야씨 그렇게 짧으네 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짧은 것 때문에 잘 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참 많다. 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항상 제가 앞 시간에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강의할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블록체인 월드나 이 크립토 커런시 월드는 빨리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를 되게 버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저는 다른 강의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첫 시간 항상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우리가 토론해야 될 거 발제를 하거나 관심 있는 것들. 지금 이 플래시 로운 제가 이 코인 빈스탁 해킹은 플래시 로운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빈스탁 해킹이 생겨가지고 연결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 보다가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강의라는 강의, 발제라는 발제 이러고 밸런스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나는 발제,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건데 발제 좀 하겠습니다. 이래도 지금 좋다고 생각해요. 발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5분 이상 넘어가면 발제가 안 됩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이런 거 있는데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의논하자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솔라나는 왜 자꾸 돈만 거기 자꾸 쌓이는 거야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발제 한번 해달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 다음 주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솔라나? 네.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까지 말씀하세요. 저는 다음 주 강의를